안녕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주마. 죽지도 않고 또 왔죠. 오늘 여러분 찾아뵙는 이유는 오늘 강스텐 바이오텍 아주 폭락을 했어요. 뭐 유상증자 한다는 이슈 때문에 폭락을 했죠. 여러분 좀 달래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유중이 뭐고, 그 다음에 유중이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가, 물타기 한번 해야 되는가, 그것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위안을 해주고 이런 사람 저밖에 더 있는가요? 이런 회사는, 이런 회사는 뭐 맨날 적자 쌓이고 뭐 이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도 안 나오죠. 증권사에서도 커버를 안 해요. 오직 저같이 이제 마음 따뜻한 주마만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커버를 해드리죠. 한번 봐봅시다. 유상증자 이슈 한번 터졌죠. 어제자예요. 어제 날짜 5시 9분에 공시가 유상증자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늘 시초가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시초가가 한 마이너스 9%로 시작해가지고 종가는 한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은 맞고, 근데 뭐 이건 유성증자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보이시죠?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인가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유상증자 뉴스로 방점을 찍은 거죠. 뭐 큰 뉴스는 또 아닌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게 제 자양분이 돼가지고 또 이제 다른 분들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 주식시장에서 갈 곳 잃으신 분들 제가 또 부담과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눌러줘야지.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강스템 회사가 뭐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이번에 강스템 회사 유상증자는 왜 나쁜 거냐, 그리고 유중에 여러분들 이제 물리신 주주들 이번에 참가해야 되느냐, 참가해가지고 좀 주식 받아가지고 물타기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디스클레이머예요. 여러분 어디 뭐 보고서 같은 데 뭐 다 있죠. 뭐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다, 단순 참고용이다, 뭐 법적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뭐 저한테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향후 주가 움직임은 내용과 무관할 수 있다. 뭐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은 게임이 저 주마죠.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뭐 이미 저세상 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찾아오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뭐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뭐 이런 의견도 있다. 그 정도요. 강스템 회사 기업 한번 봐볼게요.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피가 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00%, 뭐 의미 없죠. 뭐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00이나 마이너스 1000이나 뭐 의미 없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7%. 근데 뭐 매출액은 있어요. 왜 이게 뭐하는 매출액인가 이제 저분한테 참가하시라고 했어요. 여기 회사가 스템이라는 말이 줄기세포라, 스템셀이 줄기세포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강스템 줄여가지고 강씨가 개설한 스템셀 줄기세포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강스템 바이오텍 뭐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뭐 어쩌고 이런 것은 매출액이 여러분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옛날에 판권 계약 해가지고 밑에 쓰여 있죠. 뭐 대웅제약이라고 뭐 이거 개발이 끝나면은 그 회사에다가 판매권을 주기로 하고 뭐 한 해 이미 현금을 취득했는데 그 현금을 이제 매달 7,500만 원씩 끊어서 인지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주기세포 배양액 이것도 뭐 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의미 없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오냐, 연구 영역. 이제 국가에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화장품 하나 인수했는데 뭐 한 12억 뭐 26억 뭐 이 정도 의미 없고 갈수록 줄어드는데 보이시죠?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분 뭐 화장품 회사가 뭐 저가 화장품이든 뭐 내놓기만 하면 잘 되던 시기는 이미 끝났어요. 여기 강스템 바이오텍도 이제 현금이 워낙 딸리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 하나 인수하면은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뭐 꿈이죠. 이런 이제 경영자들이 이런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업황이 최정점을 찍을 때 여러분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잖아요. 여기 경영자도 똑같아요. 이제 화장품업이 이제 정점을 딱 찍고 이제 되니까 이때 화장품 회사 인수해가지고 현금을 이제 뽑아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화장품업이 이제 내리막 가는 거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경영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구영역 사업부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 같이 뭐 86억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매출액이 여기 나오고 있죠. 91억이니까 여기 거의 뭐 한 90% 이상 국가에서 하는, 뭐 여기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줄기세포 사업부 한번 볼게요. 퓨어스템 AD
이게 아토피 피부염에 이거 이제 뭐 주사로 꽂는 방식인가 봐요. 뭐 줄기세포를 넣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맥 주사 이래갖고 여러분 이제 링겔을 꽂는 거를 이제 정맥 주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주사 바늘로 일회용 주사 바늘로 꽂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이제 AD 그다음에 이제 주라고 나요. 이게 주사란 얘기거든요. 아마 정맥 주사 아니면 엉덩이에 꽂는 주사, 뭐 팔에 꽂는 주사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그리고 얘기는 이제 RA 시리즈 뭐 이런 것은 아직 일상 이상도 안 됐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AD 주만 지금 보시면 이런 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AD만 국내 3상 저번에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500억을 하는 이유가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다. 도전 500억.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정부 출연과제 이때가 뭐 대부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뭐 크론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의 상업화 임상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연구에 정부 돈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정부가 막 이제 앞으로 뭐 줄기세포 같은 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첨단 혁신 바이오 의약품 이제 살린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거든요. 이런 거 하나당 한 20억씩 주면 그거 따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이제 돈이 안 되니까 500억 이제 걷어가지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또 한번 도전 한번 해본다 이게죠. 지금 최대 주주가 뭐 강경성 씨예요. 이분이 강스템, 강경성 이분 이름 따가지고 성 따가지고 강스템이라고 한 거죠. 이분 주분율이 아주 낮아요. 7.7%가 있고 그다음 그것도 매 순간 장내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한다. 이게 뭐 의미겠어요? 회사가 안 좋다. 뭐 간단한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회사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투자하세요? 아니죠. 최대 주주도 똑같아요. 회사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자본이란다. 주수를 이제 파는 거예요. 뭐 강경선 씨, 김신현 씨, 뭐 친인척 두 번째로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와이프거든요. 아마 와이프로 추정이 돼요. 이제 성이 다른 걸로 봐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장래 매도 똑같이 하고 있죠. 이제 부부간에 이제 뭐 이분이 강경선 선생님이 지금 뭐 교수님인가 기신가 봐요. 교수님이 파시고 그분이 이제 친인척도 이제 파시고 뻔하죠. 예. 이제 회사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런 의미 그런 막 뭐 유상증자 이전에 그런 의미를 지금 막 흩뿌리고 다니는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방귀가 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똥이 되잖아요. 예. 지금 방귀를 지금 계속 여러 번 막 끼고 있어요. 회사가 안 좋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똥 싸고 이제 청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지금 그 과정일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봐보자는 얘기죠. 뭐 디스클레이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의견일 뿐입니다. 유중이 뭔지 한번 먼저 알아야겠죠. 유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떨어진다니까 유중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중 자체는 뭐 중립적이에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유중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근데 이번 유중 같은 경우 회사 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더 안 좋다는 것에 이제 시장에서 방점을 찍고 그에 따라서 거의 뭐 한 마이너스 15% 옛날로 말로 하면 이거 하한가죠. 뭐 지금은 마이너스 30%가 하한가네. 옛날에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15%가 하한가였어요. 이미 하한가 찍었죠. 옛날로 하면 뭐 이거 한번 봅시다.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온 거예요. 뭐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여기 있죠? 뭐 공짜로 나와준 무상증자인데 이번에 상관없고 이거 유상증자입니다. 돈을 받고 내주는 거예요. 지금 한 주당 4,000원씩 결제됐나 봐요. 4,040원씩 해가지고 그거 받고 뭐 한 3만 2만 원, 12,000원 내면은 한 3주 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유상증자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유상 신주의 20%는 우리 사주조합원에 먼저 배정되나 봐요. 이게 상법에 아마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기존 주주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할 수도 있고 기존 주주 바로 여러분이죠. 이거 보는 이유가 이거 지금 이미 들고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기존 주주 그다음에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을 수 있고 제3자 배정이면 어떤 기관이나 뭐 금융사라든가 뭐 여기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제3자 배정이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얘도 여러분이 돈을 낼 필요 없지만은 희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딜루전이죠. 이게 천자가 뭔지 모르겠네. 희석이 뭐냐면 여러분이 뭐 강스템 바이오텍 한 1% 지분을 들고 있다. 근데 이제 한 2배로 주수를 늘려버렸어요. 그럼 0.5%로 여러분의 그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주를 하나도 안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희석이라 그래요.
딜루전. 여러분, 제3자 변형도 이제 딜루전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주주 배정 방식. 이걸 해도 여러분이 참여 안 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주식이 가려면 어차피 희석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면 이제 희석은 안 되고, 퍼센티지는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반 공모는 그야말로 공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가 아니고 공모, 이제 사모하고 공모하고 반대 이제 개념이잖아요. 사모는 아는 사람 몇 명, 그러니까 제3자 배정 방식하고 좀 비슷하고, 공모는 지금 유선병증 하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라,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개요를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공시에 나온 거 그대로 따왔어요. 4,040원이고,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그러면은, 이제 자본금으로 500원, 이제 4,040원 중에 자본금으로 500원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익에 관한, 아이고, 참, 하여간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자본 총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주 배정 먼저 해놓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아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로 때리겠다, 그러죠. 먼저 주주 배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하고 같이 통해 가지고 강경선 씨든가 그 대주주분 이미 장내 매도 하신 거 보셨죠? 그분이 장내 매도 했다는 것은 유상증자 이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자기도 이제 돈도 내기도 싫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제 조금 팔고,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갑자기 집에 대한 잔금을 납입해야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파는 건 자기 마음인데, 그러나 이제 유상증자 전에 좀 팔았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한 2만원대, 2만원에서 15,000원 사이에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지금 한 6,000원 정도, 5,000원이니까, 마이너스 한 75% 정도 찍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4,040원에 유상증자 들어가면, 그나마 한 마이너스 한 60% 정도까지 못하게 되겠네요, 여러분. 만약 이번에 신주, 유상증자 참여하실 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확정이 2021년 10월 7일 날 됩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이 2021년 9월 3일이에요. 이게 비정 기준일이, 개정 기준일날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D 플러스 2일 날 입고되잖아요. 한 9월 1일이나, 만약 9월 1일이나 2일이나 이런 때에 휴일이 껴있다, 그러면 더 전을 사야 되고, 청약은 간단해요. HS나 MTS 들어가가지고, 영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청약하는 메뉴가 뜨거든요. 거기에 뜨고, 이제 돈만 입금해 놓으면 자동으로, 어느 적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가갑니다. 우리사주 조합 20% 가져가야 되는데 참여 전혀 안 하죠. 여러분, 싸하죠. 강경선 씨 판 거 싸하죠. 여기 싸하죠. 판 거. 참여 안 하는 거 싸하죠. 구주주는, 시작이 10월 13일 날 청약해가지고 14일 날, 이날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요. 9월 3일 날. 그러니까 한 주식 자체는 9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이미 사야 되죠. 그때 확정돼가지고 그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약 9월 4일 날 산 사람들은 여기 청약을 못 하는 거예요. 10월 13일이나 14일 날 이제 청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돈 납입비는 한 10월 21일인가요? 21일이네. 21일 날 돈은 이제 거기 계좌에다 넣어놓으면 청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신주는 11월 2일 날 여러분 계좌에 딱 꽂혀요. 강스템 바이오텍 10주 청약했다. 그러면 10주가 그만큼 찍히고, 지금 신주 배정 주식수가 0.48, 그냥 0.5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지금 현재 한 100만 주 있으면 이제 50만 주를 추가로 48만 주인데 그냥 50만 주로 할게요. 5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모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50 이렇게 했지만 정확히 주수는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여러분이 현재 한 강스템 바이오텍 한 1%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 희석이 되면은 한 0.66%로 희석이 되겠네요. 가만히 갖고 있는 그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지분이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을 안 냈을 경우에, 돈을 내면은 1%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중 참가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그러면 회사가 이번에 500 가지고 지금 삼상을 진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음표가 가득하고, 근데 이제 이미 우리 사주에서 청약 안 하고, 대주주도 팔고, 대주주 친인척도 팔고 이런 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만약 이게 성공할 거라고 100% 확신했으면 그냥 들고 있었겠죠, 여러분. 빚을 져서라도 들고 있었겠죠. 저번에 2019년도에 임상 실패한 내용이에요. 피오스템 AD 1차 유효성 평가에서 2지 50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토피 피부염 이제 거기가 이제 좀 경도부터 경한 증상부터 중중도 증상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지표예요. 이게 높을수록 이제 아주 심한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고 앞에 피부염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이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고 50은 그 중도 이제 중간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피오스템 에이드를 투입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염수 그냥 아무 깨끗한 그냥 물이죠. 물을 이제 수소로 넣은 사람하고 이제 비교 대조를 하거든요. 피오스템 에이드를 맞힌 사람은 31.82%의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식염수를 맞힌 사람은 27.16%의 효과가 있었다. 거의 뭐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게 사람을 한 150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4% 차이에 4%포인트 차이에 지금 뭐 의미를 두실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만 12주째 이지 점수 평균 변화량 2차 유효성 평가에서 유의적 개선이 확인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임상했던 결과지입니다. 아웃컴스가 이지 지표죠. 이지가 12주째 아주 약간 급하게 이제 좀 더 그 전보다 급하게 이 각도가 떨어지죠. 이거를 보고 유의성이 있다고 해놨는데 여러분 저는 물음표를 찍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그 당시 뭐 결과지인데 2지 50 12주에 뭐 31.82 위에 나왔던 수위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다음 27.16 뭐 거의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뭐 것은 없고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상시험 실패를 인정했다. 그 당시죠. 그리고 이태화 그 당시 대표입니다. 지금은 나시로 바뀌었어요. 결과에 대해 송구하다.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를 극대화하는 임상시험의 진행의 치료제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새로 이제 급하게 선임되신 갑자기 대표이사도 바뀌고 싸하죠. 이분들이 이제 좀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좀 예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도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놓고 갑자기 오늘 유상준자가 공신해버렸죠. 이러면은 완전 말을 바꾼 게 돼가지고 여러분 신뢰가 확 떨어지죠. 그 당시에 했던 말 계속 한번 봐봅시다. 다만 후속 치료제 개발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아직 명확한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회사 크로엔을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회사 크로엔 상장해가지고 그 돈 현금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임상하겠다 이러게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로 지금 물론 이제 여기에 열어놨어요. 주주와 회사 이익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근데 이거 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내용은 전혀 아니죠. 아무리 이걸 열어놨다 해도 참 신뢰는 가지 않는 회사예요. 피오스템 AD의 임상상황 시험에서 유의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끌어내는 것으로 확신한다. 뭐 이제 그것은 이제 자기 주장이시고 그러시죠.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유증 참가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참가 안 하면 기존 이제 그 지분율만 희석이 되고 어차피 남은 그 4,040원짜리 주식은 시장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보들이 사갈 거 아닙니까? 바보나 혹은 똑똑한 사람들이 저는 이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은데 좀 바보들이 좀 사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돈 많이 물렸잖아요.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60% 하면 이제 평균적인 마이너스는 15% 아니 플러스 15%포인트 올랐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현금 여러 번 나가는 현금이 얼마나 될지 만약 1억 넣은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1억 넣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한 5천만 원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계산이 좀 안 되네. 한 3천만 원? 그 정도 더 추가로 납입해야 될 건데 넣지 마세요. 유증참가 하지 마시고 남은 주식수 일반 공모하게끔 냅두고 여러분 주식 희석된다 해도 큰 문제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좋은 기업도 아닌데 여러분 한 주 이제 기연치 한 주 더 가져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대표이사라든가 이분도 이제 조금 갖고 있어요. 몇 천만 원어치 대표이사 뭐 월급이라든가 그분들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제 현금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 갖고 있죠. 근데 이분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라든가 유승 참가하는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제 생각에는
유중 참가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참가하려는 걸 제가 방해하려는 건 아니고 참가하실 분은 참가하고 아직까지 좀 유보충, 부동층, 이게 부동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고 물 위에 떠 있는 층이다 이거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층 부동층이 증자 참가에 대해서 유동층이나 부동층이 있으면 제 말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상증자 참가하는 거 반대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 내맡기세요. 이게 주요 일정표예요, 여러분. 주요 일정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9월 3일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이날 신주를 갖고 계시면 그 기존 주식을 갖고 계시면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가 나와요.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이제 여기 이 날짜가 중요한데요.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4,040원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지금 현재 한 5,000원 되잖아요. 만약 지금 시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한 1,000원 정도에 팔릴 거예요. 신주 인수권 증서가. 근데 이제 앞으로도 좀 한동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주 인수권 증서가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시장에서 아주 가치가 낮은 신주 인수권 증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지금보다 더 많이 내릴 것 같고, 그때 최대한 파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한 100주 갖고 있다. 1,000원 곱하면은 한 10만원 나온가요? 뭐 그런 거라도 현금으로 회수하시기를 바라고,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신주 인수권도 못 팔고, 구주주 청약 만약 이때 안 한다면은 그냥 신주 인수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구주주 청약 하실 분들은 들고 있고, 가급적이면 신주 인수권 팔아버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스템 바이오텍 때문에 눈물 흘리실 분들을 위해서 좀 따뜻한 방송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유중 참가하지 말라는 거죠. 참가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의 흐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15,000원대 20,000원대 샀던 분들은 지금 마음을 많이 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손절한다는 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들고 있어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원금 회복되고 그럴 정도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고, 혹은 이제 또 임상 3상에 삼상 성공에 한번 실패했던 거 이제 재실패가 아니고 성공, 극적 반전 노려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마이너스 75%가 뭡니까? 그리고 제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좋은 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